비트박스에는 멜로디컬과 테크니컬이라고 하는 장르가 존재합니다. 멜로디컬은 음악을 얼마나 잘 표현하느냐 여기에 집중되어 있고요. 테크니컬은 화려한 소리들을 가지고 리듬을 표현하느냐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멜로디컬과 테크니컬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키는 비트박서, 대한민국 비트박서 윙이 얼마나 어려운 비트박스를 하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청할 자료는 2025년의 그랜드 비트박스 배틀이라는 국제대회 제출하였던 예선전 영상을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와 진짜 말이 안 된다 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을 시작하면서 나왔었던 이 부분이었어요. 여기서 윙이 입으로 냈었던 저 전자음 소리를 대한민국에서는 코기 계열, 비트박스 문화에서는 스롯 베이스라고 부릅니다. 이 소리는 발음에 따라서 그리고 목에 주는 힘에 따라서 음의 높낮이라든지 소리의 질감이 달라지는데요. 이 기겜이라고 하는 소리가 굉장히 까다롭고 예민한 기술이에요. 내가 조금이라도 발음을 다르게 한다든지 힘이 조금이라도 과하게 들어가거나 부족하면은 내가 내고 싶은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삑사리, 음이 이탈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방금 전에 윙이 했었던 저 뽀로로로로로로로롱둥둥둥 저 부분을 사람의 목소리로 똑같이 빠르게 말려 들어가듯이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저걸 심지어 기겜으로 한다? 목소리를 자유자재로 가지고 놀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기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보면서 정말 놀랬던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여기서 윙이 굉장히 낮은 저음의 전자음 소리를 냈었는데 이 기술은 비트박스에서 바이브레이션 기겜이라고 부릅니다. 기겜에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목에 주는 힘과 강도 그리고 소리를 내뱉는 부위에 따라서 이 음과 질감이 달라지는데요. 이 바이브레이션이라고 하는 기겜 같은 경우는 내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목이 가려울 때처럼 헛기침을 한번 해봅니다. 두 번째, 이 상태에서 헛기침과 목소리를 같이 내봅니다. 이런 식으로 소리를 내고요. 이어서 이 목소리를 이제 코로 내는데 이거를 길게 내셔야 돼요.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여기서 조금씩 소리를 점점 크게 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소리가 이렇게 변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소리가 나는 기술이에요. 아마 지금 이거를 따라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굉장히 난이도가 높고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윙처럼 이 바이브레이션 기계음을 엄청나게 낮게 내는 거는 전 세계에서도 이렇게 가능한 사람이 거의 10명은 될까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최고급 난이도에 속하는 그런 음역대입니다. 바이브라고 하는 기계음은 비트박스 기술들 중에서도 굉장히 까다로운 소리예요. 방금 전에 윙이 이 바이브레이션 기계음을 내면서 다른 드럼 소리도 같이 냈었습니다. 한 번만 더 다시 들어볼게요. 방금 전에 윙은 바이브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기계음 소리와 그리고 드럼의 북 소리를 표현하는 킥이라는 소리 두 가지를 같이 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했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전에 제가 이 바이브레이션이라고 하는 기계음 소리가 굉장히 까다로운 소리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이브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기계음 소리하고 킥이라는 소리를 둘이 동시에 낼 때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이브레이션 기계음이라고 하는 이 소리에만 신경을 쓰면은 킥이라고 하는 이 드럼 소리가 거의 안 들리게 되고요. 반대로 이 킥 드럼 소리에 신경을 쓰다 보면은 바이브레이션 기계음 소리가 내가 원하는 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삑사리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바이브레이션 기계음을 내면서 킥을 둘이 골고루 내는 것도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데 여기에서 윙은 한술 더 떠서 엄청나게 낮은 저음으로 표현을 했었죠. 이렇게 기계음 소리를 굉장히 낮게 그리고 묵직하게 킥하고 섞어서 낼 수 있는 컨트롤을 가진 비트박서가 몇 명이나 될까라고 저는 생각해 볼 때 장담하건대 전 세계에 10명도 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컨트롤 능력입니다. 하지만 윙이 그렇다고 이 바이브레이션이라고 하는 기계음을 낮게만 잘 내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이 바이브레이션 기계음을 높은 음으로 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도파민이라고 하는 비트박스에서 나왔던 이 부분이에요. 도파민 윙이 도파민이라고 말한 다음에 부오 하면서 굉장히 강렬한 전자음 소리가 나왔죠. 이 전자음 소리가 방금 전까지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초저음의 기술, 바로 바이브레이션이라고 하는 기계음을 반대로 고음으로 끌어올려가지고 낸 소리였습니다. 이 기계음이라고 하는 소리를 저음으로 낼 수 있는 비트박서도 세계적으로 몇 명이 없는데 이 저음과 고음 이 두 가지 전부를 완벽하게 가지고 노는 비트박서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인데요. 간단한 리듬을 표현할 때도 윙은 중간중간마다 박자 디테일이 남다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리는 이 윙의 파트에서 이런 소리들이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게 들을 때 그냥 단순한 기교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디테일들이 듣는 사람에게는 크게 전달이 안 될 수는 있어도 무의식적으로는 계속 전달이 되는 법이거든요. 같은 리듬도 그냥 똑같이 반복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금씩 중간중간 변형을 주게 되면은 똑같은 리듬을 듣더라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더 풍성하게, 좀 더 화려하게, 하지만 그게 막 눈에 띌 정도로 이 비트박스 전체의 스타일이나 흐름이 변질되지 않도록 이렇게 전달이 가능합니다. 이게 윙이라고 하는 비트박서가 박자를 표현할 때 보여주는 굉장히 큰 매력이에요. 똑같은 리듬을 하더라도 거기에 기교를 더하는데 이 기교가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음악적인 스타일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이 줄타기가 아주 뛰어난 비트박스예요. 저도 비트박스 영상을 지금까지 거의 수만 편을 봤지만 윙만큼 같은 멜로디 안에서 리듬을 다양하게 보여주는 비트박스는 거의 못 봤습니다. 제가 윙 하면 가장 충격받았던 영상 중 하나가 2021년도에 이 그랜드 비트박스 배틀에 제출했었던 예선전 영상인데요. 이 영상을 한번 같이 잠깐 보도록 할 텐데 보실 때 똑같은 멜로디는 계속 반복이 되지만 이 멜로디 안에서 이 드럼 리듬을 계속 변형하면서 다양하게 보여주는 걸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굉장히 재밌게 들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한번 들어볼게요. Ring is back. 멜로디는 계속해서 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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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룹
이 멜로디가 반복이 되는데 이 멜로디를 표현하는 와중에 중간중간 드럼 리듬은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드럼 리듬이 너무 자주 바뀌면은 정신사납다, 듣기가 거북하다, 과하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더욱더 강력한 임팩트를 자연스럽게 보여준다라는 점에서 리듬을 가지고 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비트박서 윙이 얼마나 어려운 비트박스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꺼내봤습니다. 비트박스를 하는 사람마다 강점 이게 다 다르거든요. 매력도 전부 다 다르고 그리고 이제 윙이라고 하는 비트박서를 우리가 떠올리게 되면은 말 그대로 음악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매력적으로 보일 텐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음악을 더욱더 멋지게 표현할 수 있었던 데는 제가 앞서서 이야기했었던 이유 세 가지. 첫 번째, 기계음이라고 하는 소리를 자유자재로 가지고 놀 수 있는 이 엄청난 컨트롤 능력. 그리고 두 번째, 이 기계음이라고 하는 소리로 초저음부터 초고음까지 가지고 놀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넓은 음역대.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단순히 음만 가지고 노는 게 아니라 이 음정을 가지고서 음악을 표현할 때 박자가 지루하지 않도록 중간중간 표현해주는 이런 섬세한 디테일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멋진 음악을 표현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했던 이 세 가지 말고도 아마 윙 하면은 굉장히 대단하다 생각이 드는 그런 비트박스들이 아주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윙이 레전드를 찍었던 비트박스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